너무 어려운 경제서적과 주식서적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경제전문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북리뷰 시작합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책은요. 바로 이 두꺼운 책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을 사서 읽으면서 제가 챕터별로 끊어서 올리는 그 강의를 함께 보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제목은 세계 경제지표의 비밀이고요. 이 이코노믹 아웃룩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버나드 보몰이 쓴 책입니다. 사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정말 말 그대로 한 권의 백과사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한 권 사놓고서 백과사전처럼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 찾아서 읽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책이었는데요. 오늘부터 한 챕터씩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북리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분량을 나누어서 가지고 온 부분은요. 바로 이 에피소드 1, 미국 경제지표 한 번에 공부하기입니다. 오늘 저는 첫 페이지부터 여러분들과 23페이지까지 함께 공부할 예정이니까요. 함께 책을 읽으면서 따라오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 미국 경제지표 한 번에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 경제지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이 꼭지는요. 경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도대체 경제 지표를 왜 신경 써야 하는가요? 입니다. 사실요, 한국 투자자도 그렇겠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도 이 난해한 경제 지표들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까지는 내가 공부할 수 있겠지만 계속 매달, 매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까지 내가 알아듣고 이해하고 공부하기는 너무 어렵다 이거죠. 그리고 요즘은 특히나 이 서학개미 분들, 미국 증시에 관심이 많은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분들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을 대응함에 있어서도 이 경제 지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인 겁니다. 자, 왜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 역사상, 경제 역사상 이 21세기에 굉장히 좀 중요한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2000년 닷컴 버블이고요. 2008년부터 2009년에 이 세계적인 대공황이 있었죠. 이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미국 주식도 크게 흔들렸고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을 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하고 나서 그 자금을 좀 안정적인 큰 기업에 넣고서 배당금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 역시 경제 지표를 잘 보지 않고 시장에서 그냥 뉴스를 통해서만 방송을 통해서만 모든 내용들을 받아 들여다 보니까 큰 손실을 냈던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정말 내 스스로의 힘으로 공부하고 배워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심리와 결심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경제 지표에 접근하기가 더욱더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밤낮 가리지 않고요. 직장에서도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당연히 공부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노트북도 있고요. 태블릿도 있고요. 스마트폰도 있고요. 와이파이도 너무 빵빵하니까요. 일단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시죠. 그런데요.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이 세계 경제 지표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함께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요. 바로 이 경제 지표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초점을 맞춰 봐야 하는데요. 이 경제 지표들이 발표됨에 따라서 경제가 어떤 성과를 곧 달성하게 될지에 대한 우리의 힌트를 주고요. 또한 앞으로의 경제, 한국의 경제, 미국의 경제, 글로벌 경제,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선행 지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 통계학적인 내용들만 딱 늘어뜨려 놓고 숫자만 보여주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뭔가 예측할 수 있는 투자의 중요한 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요, 동시에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모두 유용한 건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통계 자료를 발표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골라 먹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사실 저는 investing.com이라는 사이트를 사용을 해서 경제 지표들을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하고 특히나 정해진 일정, 정해진 날에 중요한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그 안에서도 이 중요성 보면은 별표가 뭐 한 개인 것도 있고 두 개인 것도 있고 세 개인 것도 있습니다.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특히나 가장 중요한 별 3개를 솔트해서 보고 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경제지표 내에서도 중요도가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이 모두 유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도 잘 골라서 이 필요에 따라서 잘 분석해서 써야 한다. 이런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째 꼭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이미 봐왔고 시장에 대응을 했고 나의 투자에 적용을 했더라는 분들은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하시겠지만 아직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 경제 지표를 본격적으로 활용해보지 않은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책에 나왔던 예제고요. 자, 미국에서 가장 민감한 경제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월간 고용 현황 보고서라는 경제지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보고서냐면요. 직업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의 숫자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바로 그 고용 현황을 알려주는 보고서고요. 그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보고서가 나오는데 시급도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동시간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까지 정말 세세하게 알려주는 고용보고서입니다. 고용보고서 주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고용보고서가요. 단순히 몇 명 일했고 몇 명이 실업자였고 얼마를 벌었고 라고 정도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 단순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전 세계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그리고 통화시장을 하루만 해도 혼란에 빠뜨리게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표이기 때문이죠. 정말 경제 지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거론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은요. 가장 최신 수치를 내가 누구보다 빠르게 가져가게 된다라면 빠른 속도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돈에, 거금에, 이 투자에 성공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정말 빠르게 단타를 하고 싶다. 아니면 빠르게 시장에서 선물 상품으로 내가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경제 지표에 그 누구보다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체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 정보를 누구보다 내가 먼저 접근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이점이고요. 물론 경제지표가 동시간에 같은 때에 미리 예고한 상태에서 딱 하고 발표를 하겠지만 전혀 관심 없이 시장 그냥 흘러가는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보고 있는 사람보다 만약에 내가 이런 민감한 정보들에 매일매일 내가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투자의 결과 그 방향성에 있어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다시 월간 고용 현황 보고서에 대한 예시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고용 현황에 대해서 전 세계는 왜 관심을 가질까요? 일단은 정말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의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미국 주식 하시잖아요. 그리고요, 미국 고용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의 가치가 등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미국의 고용보고서는요. 다른 나라의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까지 끼칠 수가 있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미국의 실업률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요. 미국의 실업자가 많아지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을 잃고 돈을 못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적어진 미국의 그 많은 실업자들은 독일산 자동차를 사기도 더 어려워질 거니까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자동차 판매량이 더 줄어들겠죠. 고급스러운 프랑스 와인을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들 테니까 프랑스산 와인을 제조하는 업체들도 더 힘들어지겠죠.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의류에 대한 소비 감소도 더 줄어들고 그냥 입던 옷을 입겠죠. 이런 식으로 미국 그 나라, 경제 대국에서의 고용 보고서가 정말 더 많은 전 세계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만약에 실업자가 증가한 게 아니라 고용이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수입 제품을 더 많이 살 수 있을 거니까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니까 해외 경제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오늘이라고 가정을 하고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딱 띵 하고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서프라이즈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잘 되어 있고 돈도 잘 벌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 발표 내용을 보자마자 시장은 뭐라고 해석을 할까요? 아, 미국 경제가 잘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고용이 되니까 가계 소득도 하나하나 다 증가하겠죠. 이 한마디로 지출도 늘어날 거고요. 그 사람들은 아, 내 미래에 계속 돈을 벌 거니까라는 생각 속에 대출도 급속하게 증가할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가 막 성장하고 지출도 늘어나고 대출도 늘어나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은행이든 채권이든 이자율 상승에 대한 우려 역시 함께 확대할 수가 있겠죠. 이로 인해서 채권 가격의 급락과 은행 이자율 상승도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한편 이 내용을 체크한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미국의 고용이 늘고 실업률이 하락했다는 소식은 낙관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용 증가에 따라서 소비자의 지출이 막 증가할 테니까 내가 투자하고 싶은 그 회사들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죠. 기업의 매출과 이윤이 증가하기 때문이니까요. 주가까지 견인해 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뉴욕 상업거래소도 이 고용보고서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 있는 프라트레이더들,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군이라고 하면서, 경제가 탄탄하다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더 많이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여행도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충분히 고용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공장을 더 많이 돌리면서, 아, 오일도 많이 쓸 거고, 가솔린도 많이 쓰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면서, 가솔린, 난방유, 기타 오일 선물들을 매수를 걸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요. 아시아, 유럽의 통화시장 관계자들, 그런 투자자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아,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 미국 완전 잘 되고 있어. 미국의 이자율까지 막 높아지고 있고, 주가도 좋아지고 있어. 라고 한다면 모두들, 아, 달러화가 정말 매력적인 통화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잘 되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주식을 사려고 하더라도 달러로 사야 되니까, 전 달러가 필요한 거고요. 미국에서 채권 사려고 하더라도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 달러화가 더 매력적인 통화로 전반적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모든 미국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외국 사람들도 이 국제 통화 시장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항상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미국의 이자율과 주가는 이로 인해서 모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미국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게 곧 이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달러화의 가치는 결국 타 통화 대비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 단에서 보자라면요. 아, 정부 입장에서는 아, 그래. 내가 한번 쭉 고용 보고서를 봤더니 아, 실업자가 적어들었네. 그러면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아, 실업 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줄일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정부의 이 정부 예산이 감소될 수 있겠는 거죠. 오히려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사람 개인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용 현황 보고서를 통해서 쭉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자율도 상승할 수 있고 채권 가격도 하락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용 비용이 상승하면 모기지와 자동차 대출 금리 인상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구매해서 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담이 장차 증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미국에서 선물 투자자들이 오일에 막 매수를 하다 보니까 오일 가격이 함께 상승하면서 내가 매달 운전을 하면서 내는 휘발유 가격, 매달 집에서 쓰는 난방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더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달러화가 계속 강세가 이어진다면 상대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월간 고용 현황 보고서가 한 개가 발표되었을 뿐인데 정말 다양한 곳에 많게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신경도 안 썼던 그 지표를 통해서만 해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월간 고용 현황 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 1번부터 9번까지의 시나리오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의 시기에 따라서 고용 보고서가 좋았냐, 나빴냐에 따라서 또 매번 다른 시나리오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봐야 되고요. 시장이 어떻게 분석하는지 주식시장도 봐야 되고요. 주요 애널리스트들, 주요 월가에서의 거장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기사도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꼭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경제지표, 그러면 한번 맛보기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금융시장에 타격을 가하는 경제지표는 뭐 소비자 물가지수, 산업생산지수, 소매판매지수, 신규주택 착공지수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단 하나의 지표만으로는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요, 앞으로의 경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지만 우리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난 고용지표만 무조건 봐야겠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나는 CPI만 무조건 봐야겠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중요한 것들 모두 다 우리가 복합적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우리가 다루고 이해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 종종 경제 지표들은요, 경제의 지속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예측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서로 다른 경제 지표들이 상반된 신호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PI와 PPI 아니면은 이런 다양한 PC 물가지수 같은 것들이 서로 누구는 인플레가 심하다, 누구는 인플레가 심하지 않다라고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떤 그림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어떤 경제지표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라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관과 반대로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락했어요. 하락한 소비자 신뢰지수를 보고 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했으니까 사람들은 앞으로 좀 경제 여력이 나빠진다라고 예측을 한 거구나. 다음부터 코스트코, 월마트 이런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할 수도 있겠다. 펩시콜라 이런 종목들이, 크리스피크림. 그래서 내가 그런 종목들을 다 뺐어요. 오히려 다른 종목에 매수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비를 늘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왔던 지표와 전혀 다르게요. 그 이유는요, 이런 소비 지출 같은 것들에 있어서도 정말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단 하나의 경제 지표만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경고하고 주의하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꼭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지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경제지표의 공통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요, 대체로 정확해야 하고요. 그리고 시적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임박해서 바로바로 알려줘야지 주식시장에 적용을 하고 다음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데 2달 전, 3달 전, 반년 전 이런 지표들도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장이 관심을 덜 갖는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조금 전에 잠시 조금 언급하긴 했었는데 경기 순환 단계에 따라서 경제 지표를 해석하고 또 어떤 경제 지표에 조금 더 우리가 중요성을 두느냐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기에는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그런데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련 지표들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덜 집중하겠죠. 그리고 경제가 막 회복하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궁금한 거 뭐죠? 경제 더 오를까? 내년에 더 좋아질까? 다음 달에 더 좋아질까?에 집중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집을 잘 짓고 있는지, 그래서 많은 자재들, 건자재들 사용하고 있는지, 주택 착공 지수,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회복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자동차가 얼마나 판매되는지, 이런 것들의 지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로 임박한 경제의 회복에 단서를 줄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요. 그리고 만약에 경제가 너무 좋아, 활황기예요. 그럴 때는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수 있겠죠. 소비자 물가지수, PPI, PC 이런 인플레 지수들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한다. 한마디로 우리가 경기 순환의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집중하는 지표들,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방법도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경제 지표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측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 선행 지수의 역할도 한다라는 건데요. 실업장 청구 건수, 건축 허가, 구매 관리자 지수, 채권의 수익률 곡선 같은 것들도 시장에서는 경기 선행 지수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미국의 경제 지표만 다 보면 되는 거죠?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지표라는 전제 하에서 외국에 있는 국제 경제 지표도 함께 체크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가요. 미국 주식시장조차도요. 이 국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의 주식시장 우리가 대응함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죠?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란과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러시아가 또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보잖아요. 중동 내 불안 심리 정말 중요합니다. 유럽 내에서 뭐 터키가 뭐 또 어떤지, 유럽이 어떤지, 독일이 어떤지, 러시아가 어떤지 이런 유럽 국가 채무 불이행 이슈도 우리가 중요하게 사건으로 다루잖아요. 이런 것들도 미국의 주가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경제 지표 내에서도 중요한 건 봐야 합니다. 이 S&P 500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절반 가까이는요, 대부분 다 미국 밖에서 이루어진 기업 활동에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가령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메타, 그리고 넷플릭스, 하다못해 크리스피 크림 코카콜라 역시 전 세계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정말 절반 이상이 다 미국 밖에서 이루어진 기업 활동에서 파생이 되니까 그만큼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하는 국제적인 경제 지표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에서는 다양한 경제 지표를 소개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제 지표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다음 회차, 다음 챕터 넘어가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북리뷰였습니다. 첫 번째 챕터였는데 혹시 어렵진 않으셨나요? 다양한 의견도 주시고요. 소감도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다음 챕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안녕!